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송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많았던 청년 시절에 문선명 한학자 총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상과 삶에 매료되어서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서 한 길로 찾아왔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아진 삶도 역시 두 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이분께서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 이 꿈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전 분야를 통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역사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륜 속에서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민족 중에 하나다, 이런 견해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과 통일은 단순하게 민족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평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과 활동들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본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본연합의 역사는 1987년도 탈냉전 시대와 함께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활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에게 또 통일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문대학에 12년 있으면서 혼이 다 사가버렸습니다. 저 역량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속에서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해볼까, 나름 최선을 다하다가 이 책임을 다시 맡아가지고 아직 저에게 혼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통일과 분단과 통일에 대한 혼을 좀 찾고 새해를 준비하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참석해 주신 것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분단 이상의 와중으로 처한 곳이 한 27곳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고, 지금 최근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인터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입니다. 더 크게 내적으로 들어가면 유대교와 결국은 이슬람과의 종교적 갈등의 분쟁으로까지 확대해서 가려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늘 이해하다시피 지구를 보면은 중동과 그리고 한반도가 언제나 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마그마처럼 언제나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한쪽은 종교 간의 갈등이고 또 한쪽은 이념 간의 갈등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 어떤 형태로든 갈라진 나라들이 하나가 됐는데, 오늘 우리만이 참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그 1세들이 이제 거의 참 죽어가는 그런 참 분단 상황이 금년으로 7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그동안 우리가 국내외에서 분단 70년을 회고하면서 무엇이 분단의 원인이었던가, 이 분단을 치유하는 길을 어떻게 밟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한 그런, 또 때로는 학술, 또 토론, 또 정세, 각 분야를 커버를 해왔습니다. 방금 우리 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이 87년도에 국민연합을 창설을 하시고 좀 더 통일에 대한 그 남북 간의 그 내치에 더 역점을 두셨다면, 국내적 기반에 역점을 뒀다면 2005년도에 그 기반을 토대로 인터내셔널하게 조직한 단체가
UPF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천주평화연합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세계평화연합으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계평화연합을 창설을 하신 이후에 거의 UN 가입 국가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 내부에 이미 독립운동에서부터 있어왔던 사상적 갈등, 그것이 결국은 극명하게 남북 간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어지게 되어서 다시 국내적 기반을 사상적 대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합을 세워서 그 일을 주도해 오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 간의 분단은 일제하가 끝나면서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협의하에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아까 비디오 처음에 여러분 보았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한참 그 캠퍼스에 뜨거울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손대호 박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참 누가 점령군이고 누가 해방군이냐 미국을 점령군으로 그리고 소련이 해방군이다 이게 국정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한참 대학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점령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논의했던 것이 갑자기 좀 되돌아봐졌습니다. 결국은 국제적인 기반, 국제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고 우리 조국의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38도선을 온스텔과 딘러스크라고 하는 두 육군 대령에 의해서 30분 만에 워싱턴에서 그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워싱턴을 움직이지 않고는 결국은 결정적인 모멘텀이 왔을 때 국제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의 통일은 남북끼리, 우리끼리만 임파서블한 드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재님은 일찍이 미국에 가셔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워싱턴 타임즈를 만드시고 또 워싱턴 타임즈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사를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각종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어떻게 한반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부도를 해왔습니다. 저 자신 한 30년간 미국에서 총재님을 모시고 소위 한반도를 향한 통일운동의 국제적 역량 확보에 좀 심부름을 하면서 현장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국내적 여건과 국제적 기반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대단히 캄캄하게 보이지만은 저는 굉장히 밝은 여명이 떠오르고 있는 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남한 더 나가서 남북한 전체 8천만을 일깨워야 되겠다, 각성하게 해야 되겠다. 또 그 어웨이크닝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제 국민연합과 더불어서 UPF가 정말 일종의 무브먼트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세계가 보는 또 세계 지도에서 처한 우리 조국의 그 상황이 그냥 현해탄에서 보는 거하고 태평양에서 내려다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이냐. 세계가 보는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타임즈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시카고의 그 외교 싱크탱크에서 소위 국가 브랜드를 63개국에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이 네 번째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다음에 네 번째. 그 국가 브랜드는 그건 정말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과거에는 그렇게 신용이 없었는데 그건 전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LG나 삼성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조그맣게 글씨를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US 뉴스 리포트나 포브스에서 보고했지만 우리가 5가지의 소위 그 평가 기준에서 한국의 국력이 사우스 코리아만 해서 현재 넘버 6다. 그렇게 지난 한 2개월 전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혀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 저도 이제 전국을 순회강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비관해 있고, 또 어른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 분열 현상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자부심을 갖고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보자. 그러니까 2가지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해외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그 지경에 있는가. 이 2가지를 위기와 기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서 다시금 우리 5천만 전체가 똘똘 뭉쳐서 나가게 될 때 결국은 자유민주를 중심으로 한 통일의 기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이 준비한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금년을 총연하면서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참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2024년도 그리고 2025를 향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결정적 그 전기의 한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려움보다는 그 비전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확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합 비전에 대해서 한민족 공생 공영 행복 공동체 실현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남북 분단 상황이든 통일이 되든 여하튼 한민족이 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국민연합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 시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30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에 버스 기사가 없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으로 말하면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히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수 없는 대학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도 교수도 없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정말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3차 산업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차르트 곡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이 곡을 언제 누가 작사했던 것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곡은 인공지능이 작곡한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딥러닝 시켜가지고 이 청춘 남녀의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이 그림 그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고흐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팔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들이 지금의 현실인데 과연 미래에 어떤 세상이 다가오게 될까? 이집트계 최고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기존 인류가 슈퍼후먼과 경쟁할 수 없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기사 없는 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뭐가 없어질까?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등과 전쟁. 지금도 여전합니다. 기사 없는 버스는 등장했지만 이건 여전합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 여전합니다.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후 문제,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려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엄청난 이성의 극대화, 과학의 극대화가 와 있지만은 한쪽 면을 보게 되면은 되려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 위기적 상황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한반도는 지금 분단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분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GPT에게 물어봤더니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가 뭔가? 그랬더니 5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탈식민주의, 새로운 국가 형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25개 국가가 새로 독립했고 생성되었습니다. 경제적 글로벌화와 기술 혁신, 사회적 변화와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현실 놓고 보게 되면 남쪽은 1950년대 국민소득 1인당 6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화 민주화, 천주국형으로 3만 3천 시대가 됐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지금 1000불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의 경제성장의 환경이 뭐였던 것인가? 거기도 5가지 답을 주었습니다. 냉전 종식, 국제정치의 변화, 세계화와 국제무역,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 외국 투자 유입, 국제기술 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변화하게 된, 또 세계가 변화하게 된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냉전의 종식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서냉전이 지금도 계속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전쟁이 왔을지, 무슨 변화가 있었을지,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평가를 해놓고 본다면은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겠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냉전은 누가 어떻게 오게 됐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벌써 2500년 전에 대답하시기를 과거를 봐라. 아까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인다. 냉전 종식은 어떻게 오게 됐던 것인가? 아무래도 미소냉전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소련의 정권이 어떤 변화 가운데 왔던 것인가? 문성명 총재 야기훈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공산주의로서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물론 사상, 물질 중심으로 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도, 인간의 공동체 행복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투쟁적 사고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결국 인류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시고서 성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탈냉전 시대를 관심 가져오셨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부터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전에 공산주의 총원선언 장면인데, 그래서 1985년도에 세계평화교수회의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의 총원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때 세계적 상황은 브레진네프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될 때였습니다. 남미 전체가 거의 허락에 물들 때였습니다. 한반도도 대단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산주의 총원을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70년으로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당신만의 견해였습니다.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탈냉전으로 가는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그 결정부터 하나가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렇지만은 언론사들 모두가 다 후보를 지정을 합니다. 그 정책적 지원을 하죠. 바로 이 자리에서 문총대께서는 레이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가 재임하던 중에 세계 공산화 국가가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도 7,000명을 줄였습니다. 재선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시는 시각은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한반도 문제, 세계 문제는 굉장한 어려움을 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레이건을 지지하게 됐었고 언론사 뉴스 월드라고 하는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레이건 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파격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까지 했었는데 레이건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 그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은 귀하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명분은 철저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레이건은 감사의 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워싱턴 타임즈가 내걸었던 정책, 미국의 정책이 바로 뭐였던 것인가? 그게 방위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문총장님께서는 언론사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게 됩니다. 이유는 워싱턴에 진보주의적 신문만 있었고 보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게 됩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우주 방위 전략으로 세우게 만들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며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결국은 미소 경쟁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해제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도에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시대 정책을 철회하라.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철저하게 고르바초프에게 보시는 것처럼 검증 없이 동의할 수가 없다. 미군 계획대로 시리아에는 지속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그 결과로 소위 군축 합의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 50%를 감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선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이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르바초프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레오그라드 선언을 하게 돼서 동구권 국가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소련의 지배권 내에 있지 않고 소위 국가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개혁의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당시의 외무부 소련의 장관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레이건이 83년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소련의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로서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다라고 그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1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레이건은 이번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함께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문총장님이 창설하신 이 신문을 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문총장님께 직접 보내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런 차제의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부처님은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됩니다. 민간인과 정부의 대표자가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고르바초프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과 개방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주의가 아니고서는 미래 인류의 궁극적 평화와 인류의 꿈을 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련은 이제 문을 내리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70년 만에 문을 내리게 됩니다. 제12차 세계언론인 대회 창구대장 메시지에서 문재인께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9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 제국의 재상에서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기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투자했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서 우리가 이미 정보했습니다마는 소련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소련의 보수계를 대표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쿠데타에 고르바초프가 졌다면, 그렇다면 결국 냉전의 종식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그런데 문 총재께서는 이미 그 이전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소련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련 국내에서 보신 것처럼 약 3만 명을 교육하게 되고, 그 뉴욕에 데려다가 3,500명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자유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크렘린 광장에 보수계를 대표한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때 고르바초프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신문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크렘린 광장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인간 사슬 탱크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당시에 소련의 교육부 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젊은이들이, 소련 내에서 교육받았던 젊은이들이 이 쿠데타를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서기장에서 내려와서 평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위 냉전의 전 과정 가운데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소련 내부의 변화를 세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종 그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그 정책을 늘어주겠던 배후에 문성민 총재 하나님의 양임을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에서 물러나면서 그랬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대사건으로서는 소련 연방이 등장했고 소련 연방이 붕괴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4년 후에 그는 서울에 옵니다. 1994년도에 세계평화 정상회의가 열릴 때 그는 한국을 찾아옵니다. 문 총재께서는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바로 한남동 공간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소련의 대통령은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을 마르크스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20세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냉전의 종식이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대한민국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분단 구조 가운데 있지만 여하튼 통일로 갈 수 있는 또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닦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인리프 독트린을 맡고 냉전인식의 역할을 했다. 그는 과연 누가 했던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중간에 내기록에 만드신 분이 바로 문선택 대통령이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이런 탈냉전 이후에 변화가 온 토대 위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있는데 이 분단 상황 가지고 한민족의 또 한국의 미래가 과연 긍정적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단 구조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가 단단한 세계 선진국형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전력으로 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날 전쟁을 줄 알았었는데 러시아가 어땠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 상황을 보십시오. 전력 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내년도 전망하기를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런다면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야말로 총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G4, G2로 갈 수 있는 만큼 미래 가능성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반도 한반도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9.19 합의는 폐기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또 4대 세습을 한다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통일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양 국가 간에 소위 양 국가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부 간의 정책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화하고 화해 협력하고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적 통일에 대한 여건을 놓고 보게 되면 분열 현상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회의론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 국민적 합의 있습니까? 민간적 통일운동 있습니까? 아까 독일 통일운동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독일 통일운동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독일 속국 가고 싶은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독일 통일은 민간 주도의 준비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만이 국가 정책이 또 정부의 방향성들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 거의 전무한 상태다. 거기다가 국정원 특별히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사상국가입니다. 이것을 평가하기는 종교학에서는 종교 단계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전혀 지금 현재 정말 상태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동안 통일을 이룬 국가가 있었죠. 베트남이 통일되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양대 대립이었었죠. 남쪽과 북쪽에. 남쪽이 사실 월남이 강했었죠. 근데 결국은 공산화로 통일되었습니다. 예멘이 연방에 통일했는데 내년 상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독일 통일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와버렸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뒤에 너무나 부실한 게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통일세를 내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회적 분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통일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가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리 보면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로 가야 되는 것 당연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저한 준비를 가져와야 되고 국제적인 사회협력이 이것이 정부기관이든 또는 민간 주도이든 외국의 국제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어떤 것을 보여주는 적입니다. 국민의 강한 통일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설명 선생님의 통일운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2분 만에 줄여버리겠습니다. 문창 예념은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총할 때 70대 중반 강연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와요. 뭐라고? 다 따버리면 이렇게 소리 뭐라고? 안식의 진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한 보통 4시간, 5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책으로 출판된 것이 약 1000여 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인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이념적 토대가 돼서 실제적인 운동들 전개되어 왔었는데 이와 같은 삶을 두 분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 보게 되면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그리고 또 하는 평화의 어머니, 평화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은 특징을 보게 되면 전 분야를 위한 총체적 통일운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전 분야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이론과 실존의 평화운동이었었고 그리고 인류 대가족을 향한 모든 당파성을 극복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초정교 주국가운동, 중동 평화운동, 유년 갱신운동, 참가정운동, 청년 학생운동, 친선 구호활동, 언론, 교육, 문화예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60년대 70년대 해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종언선언을 하셨고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창설해서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시며 91년도에 역사적인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서 두 분이 의형제를 맺고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의한 사항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사항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국적으로서 유일한 문서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추진하자. 핵 문제, 국제 핵사찰을 받자. 그리고 대북한 경제 투자, 손을 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 등을 용의가 있다. 그래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남북한 소위 회담이 와야 될 준비가 되었지만 결국은 성사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런 합의하에서 그 후에 김만상, 금강산 개발 사업이 전개가 됐고 통일그룹에서는 평양관광 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신 것처럼 평화자동차 사업, 보통강 호텔, 국제문화센터, 컨벤션 센터입니다. 문화교류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양이모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반도는 어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구촌에는 전쟁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은 앞으로 전쟁이 난다면 어딜까?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한반도하고 대만 해협입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또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될까? 이건 누구도 함부로 단언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 해답을 지금 하나님의 통일교회에서는 참사랑 하나님주의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한 철학과 사상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주의 운동으로 돌아가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류의 부모로서의 신관, 모든 종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의 종교 형제론을 주창하시며 하나님주의 운동을 하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6천년간 인류는 부모 잃은 고아로서 유리고개하며 자기 중심하고 살다 보니 전체를 보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놔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나무도농민연합은 10년에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공생공영 행복 공동체를 실현을 우리의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5가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통일준비 범국민운동 확산해 나가고 남북통일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제적 통일 기반을 명단 주도로 펼쳐나가고 DAT를 통일의 장을 구축하고 그리고 통일 담론 확산해 가자. 그 각 실행 과제를 5가지씩 25가지를 저희가 쭉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각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명적 과제인 한반도 문제, 세계 평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재능을 좀 기부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한국이 산업화 초석에 있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간호보조사들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의 광부들 그 이야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여기에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었죠.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 놓고 강연 원고를 가져갔는데 2줄을 읽고 못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독일 수장과 함께 돌아오면서 차에 사도 오니까 독일 총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좀 도와주마. 그리고 저녁 만찬 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 쿠데타를 했느냐? 군사임명을 했느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대답이 한국도 독일처럼 공산과 민주가 대결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두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 그래 내가 군사임명을 했다. 좀 도와주라. 그래 독일 총리가 우리가 돕겠다. 그리고 차관을 빌려옵니다. 이게 시돈이 됩니다. 그 후에 중동의 수고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의 산업화도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눈물 좋은 사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민주화 그냥 왔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도 피눈물 나는 초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어떤 것이 초석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는 백마통일준비위원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념적 토대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가지고는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로 문제를 풀어가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가치관 혁명에 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정립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들, 그리고 전쟁, 고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주의에 의한 인간 인성회복 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평화 공동체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합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성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강덕성 기아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지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의장 황선조. 축하해. 위촉장 성명 김정모.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하영.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학태.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형수.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성명 김홍석.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위촉까지 지도위원님께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역사를 네, 다음에 위촉 받으실 분들은 김흥남 대표님, 박기석 교수님, 박정아 이사장님, 박정호 교수님, 박근순 교수님, 손종률 교수님, 네, 다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흥남 대표님, 박기석 교수님, 박정아 이사장님, 박정호 교수님, 박근순 교수님, 네, 손종률 교수님.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제가 그 SNS를 통해서 그 지도위원 위촉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통일 영혼을 다시 갱신하고, 그리고 남북 통일 국민운동을 위한 이런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하는 공약을 남북 통일 국민연합. 네, 감사합니다.
내